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자 순서로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이 있네요. 근데 중요한 소식, 요즘에 중요한 소식은 다시 재운항한다, 취항한다, 국형을 개방했다, 이런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질적인 여러 가지 상품 가격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요런 이 상황에서 다시 막 그런 거 나온 거 보면 참 그것도 대단해. 자, 헤드라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행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기존 180일에서 90일 추가해갔고요. 올해 9월까지 연장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국적 LCC가 일제히 방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열합니다. 태국이 비교적 입출국이 굉장히 자유스럽죠, 이제. 그래서 아마 많이 몰리는 것 같고, 수요도 그만큼 있으니까요.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 일본 노선 회복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나섰습니다. 개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우리 여행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희소식이죠. 네. 괌 있죠, 괌. 한국인들 굉장히 많이 가죠. 치바키 타워라는 그 호텔이 있는데, 여기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디너 행사도 있었고 해서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 국내 최장 걷기 여행길인 서해랑길이 개통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 자, 여가 활동 중에서 압도적 1위가 뭘 것 같아요? 독서? 독서면 제가 왜 소개를 하겠습니까? 여행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요. 에어서울이 기내식을 구매하면 선호좌석 우선 배정해주는 그런 또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고요. 노란풍선이 요즘에 굉장히 젊게 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청춘 여행을 담다라는 여행상품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는요, 2022년 안심 체험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의료 웰리스 관광 단체가 한국을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투어는 푸켓 여행 기획전을 선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어서 빨리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낼게요. 물론 이제 돌려보셔도 되지만. 네. 여행업이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혜택을 더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게 연장이 되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 안 좋은 것인지. 하지만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상한 것 같이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고용부는 22일 관련한 회의를 열어서요. 항공 방역 규제 여파,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경영 위기, 고용 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여행업, 항공, 운송업 등등 7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당국은 국내 항공 방역 규제 해제에도 주요국의 방역 비자 규제로 인한 운항 제한, 정상 가동을 위한 인력 서비스 추가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업, 여행업 대부분 이제 여행사니까 저희는 그죠 들으시는 그래서 180일에 90일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90일이니까 3달이죠. 그러니까 올해 유급 휴업 또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7, 8, 9 이렇게 9월까지 되고 아마 그때쯤 가서 3개월 더 연장. 왜냐면 9월까지가 해야지 이제 270일. 작년에도 270일 줬거든요. 올해도 270일 줄 거를 보면은 아마 연장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적 LCC의 취향 및 재운항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수요가 많은 동남아 노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입출국이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 자유로운 태국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먼저 에어부산입니다. 7월 20일부터 김해와 인천에서 방콕 노선 신규 취항하죠. 부산에서 출발하는 방콕 노선은 김해에서 저녁 6시에 출발해서 현지 수완나폰 국제공항에 밤 9시 20분경에 도착합니다.
자, 인천에서 출발하는 방콕 노선 역시 인천에서 밤 8시 35분에 출발해서 수완다폼에 도착합니다. 예, 적당한 시간에 도착합니다. 자, 방콕이 2019년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찾았던 여행지로 손꼽힐 만큼, 왜냐하면 그때 또 일본이 조금 떨어졌었거든. 그리고 이제 또 태국 음식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식도락 여행에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인천과 부산에서 방콕 노선을 운항함에 따라 승객들은 일정에 맞게 출입국 이원화, 출입국이 자유롭죠. 그래서 승객의 편의도 한층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태국 관련한 행사 소개해 드릴 때 타이 에어 아시아엑스가 프로모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어 부산도 프로모션을 합니다. 태국 방콕 노선 운항 기념으로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항공권 구매한 손님 고객 대상 사전 수화물 구매, 사전 좌석 선택, 기내식 주문 이런 거 하고요. 자, 이제 에어 부산이 이렇고 제주항공이 또 빠질 수 없죠. 제주항공이 6월 23일부터 주 4회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재운항합니다. 인천 방콕 노선 운항 횟수를 7월 1일부터는 데일리로 늘리고 7월 20일부터는 주 14회 투데일리,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야. 운항 시간 인천에서 오후 8시 비슷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7월 20일부터도 9시 10분에 출발하는 그런 일정이고요. 제주항공은 방콕 노선 외에도 필리핀 운항도 노선도 굉장히 크게 늘립니다. 자, 볼게요. 인천 클락 노선 6월 22일부터 주 4회로 증편하고요. 7월 25일부터 데일리로 다시 늘립니다. 인천 마닐라 7월 1일부터 데일리로 증편하고요. 인천 세부 노선도 6월 20일부터 주 4회로 갔다가 7월 20일에 데일리로 가고, 인천 보홀도 7월 1일부터 주 4회로 증편이 됩니다. 인천 코타키나발루 노선 6월 29일부터 주 4회 일정으로 지방 출발 부산 방콕도 6월 23일부터 주 2회 재운항 시작합니다. 재운항 증편 막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도 이제 또 프로모션도 합니다. 프로모션 여러 가지 이제 좀 싸게, 편도 총액 인천 방콕 편도 총액 유료 할증료 포함해서 232,500원. 싸네. 유중 포함해서 이 정도면. 요즘에 유료 할증료 엄청 비싼데, 그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데가 이런 노선을 LC가 가니까 함부로 막 달려들기가 뭐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당연하지, 그죠? 그래서 아무튼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행 가게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다음 소식. 자, 문체부와 국토부, 외교부가 이렇게 다 나서네요, 같이. 참,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 얘기는 좀 생략할게요. 6월 29일부터 김포와 하네다 노선 재개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하고 방한 관광객 환대 행사 등도 추진을 합니다. 이 김포와 하네다 노선은 2003년 운항 개시 이후 대표적인 한국과 일본 간의 노선으로, 특히 양국 수도와의 접근성이 좋아서 성수기 탑승률이 98% 정도 되는 황금 노선이었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 이후 중단됐었습니다. 2019년 당시 정기편 운항 횟수는 주 84회로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재팬항공, 그다음에 아나죠. 전일본 공수 아나, 이렇게 해서 각각 한 주에만 21번 정도가 있었어요. 국토부는 지난 5월 김포공항 국제선 재개 준비 완료하고 김포 하네다 노선을 이른 시일 내에 복원하기 위해서 외교부와 함께 일본 국토교통성, 외무성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21일 양국의 항공 당국 간 화상 회의를 통해 6월 29일 김포 하네다 노선 재개하고 일주일에 8회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운항 횟수도 수요 증가 추세, 항공사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서 7월부터 점차 증대한다는 계획이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월 1일부터 관광 목적으로 단기 방문 C3 비자 있죠. 요게 이제 재개돼서 일본 여행객도 하네다 일본 여행객 또는 하네다를 경유하는 여행객들이 김포 하네다 노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환대 행사도 하고요. 양국 간 관광업계 복원 추진하는 등 뭐 여러 가지 힘쓴다고 합니다. 우리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어? 그쪽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워낙 좀 예민한 문제고. 근데 우리 관광 민간 외교는 관광 분야는 민간 외교 분야니까 그거는 그러고까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괌의 대표적인 호텔인 치바키 타워 관계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겐 야나 기자와 제너럴 매니저는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 괌 그리고 치바키 타워의 중요한 고객인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알리기 위해 방한했고요. 23일부터 시작되는 국제관 관광전 통해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한을 기념해서 치바키 타워 관계자들은 주요 여행사와 디너 자리를 갖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뭐 PPT도 하고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김진구 PHR 코리아 대표는 2년 만에 다시 와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했고요. 더 시장 발전을 위해서 뛰겠다고 했습니다. 치바키 타워 저희가 인터뷰 기사 때 나갈 건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괌의 아름다운 건비치를 따라 이어지는 투몬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참으로 전통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잘 융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뷰 기사 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객실 수는 총 340개입니다. 다음 소식. 한반도 서해안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거리 걷기 여행길이 있습니다. 서해랑길. 요게 이제 개통을 했어요. 언제? 22일. 요게 어디냐면 지금 화면 나가죠. 요 길이에요. 요거.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길을 연결한 코리아 둘레길의 서해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6년 동해안 해파랑길, 2020년 남해안은 남파랑길. 이게 세 번째가 이제 서해에 있으니까 서해랑길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저 위에 인천 강화도에 DMZ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남 땅끝마을까지예요. 그래서 1800km. 요거를 걷는 사람이 있을까? 네. 자, 이거 궁금하시면요. 두루누비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www.durunubi.kr durunubi.kr 여기 가시면 자세히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자, 컨슈머 인사이트가 조사를 또 하나 했습니다. 만족도 여가활동 관련한 여가활동 관심도 분야 요건데 분야별로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관심이 매우 늘었다가 응답한 비율로 무엇이 있냐? 오락휴식, 관광여행, 자기개발, 운동스포츠, 사회교류 이런 거, 문화예술활동 이런 거 8가지 정도 있었는데 요 관광이랑 여행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20%포인트 이상 이제 하고 싶은 활동으로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12월 이제 코로나 최저점 찍고 이제는 거의 이제 지금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죠. 그래서 5월 기준으로 관광과 여행이 61%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행위로 나왔어요. 그 다음이 운동 스포츠, 그 다음이 사회 교류 이런 것들이고 이 관광 여행이 사회 교류나 또는 문화예술 분야를 앞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앞지른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 교류와 문화예술 활동이 그러니까 관광 여행을 문화예술 활동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따로 놓고 봤을 땐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20% 이상 앞지른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5월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하고 2위인 운동과 스포츠 활동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대요. 대단하네. 그리고 탑 10에 관광여행 분야가 4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대요. 뭐가 있냐면 국내 여행,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 탑 10에도 가장 많이 있었고 관광여행 분야는 1, 2위 외에도 5위 드라이브, 12인 소풍, 피크닉 등 4개가 톱
10에 랭크돼 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도 여행으로 볼 수 있고 뭐 소풍 피크닉도 여행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행으로는 아직까지는 잘 이어지지가 않지요. 그죠?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죠? 이게 막 여행으로 다 이어져야 되는데.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텍스트 기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서울이 22일부터 기내식 판매 프로모션 시작합니다. 7월 22일까지 온라인 통해 에어서울 사전 기내식을 구매한 승객은 출발 당일 인천공항의 에어서울 프리미엄 카운터에서 우선 수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자녀 좌석 중에서 선호하는 좌석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선호하는 좌석으로 네, 많이 이용하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 요게 이번 주는 마지막이고요. 이제 6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저희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 나갑니다. 내일은 뭘 할 거냐면 6월에 먹방 이제 할 차례거든요. 마지막 목요일이잖아. 그쵸? 마지막 목요일 맞나? 아무튼 내일은 오래간만에 또 세계 주요 여행 국가의 대표적인 음식 한번 제가 찾아보고 먹방으로 하면서 또 저희는 먹지만 않잖아요. 먹으면서 또 요즘에 시장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